아니 나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영화 결말 나만 알았어. 근데 이 영화가 시즌 2가 왜 나오는 거야? 1도 망했는데 2는 왜 나온 거야? 이거 진짜 이 영화 시즌 2 왜 나왔대요? 끝이야? 아 기자회견도 질문도 안 받네요. 그냥 기자회견을 마련하지 말지. 아니 왜 한 거지 저거? 입장문 발표만 할 거면은 다른 그 감독들도 그렇지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해도 되는데. 아니 그렇게 발표해도 돼요. 그렇게 물러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화가 나는 거고 협회가 화가 나고 뭐 여러 가지로 화가 났는데 기자회견 보니까 개꼴 받네. 나도 엔간하면은 뭐 협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돼서 뭐 영상을 만들거나 국대로 영상을 만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뭐 저는 첼시 위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근데 이거 좀 많이 열받네 나도. 저분은 지금 에콰도르나 세네갈이 억가가 터져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. 일본까지. 원래 32강 중에 한 두세 팀만 더 잡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스페인은 됐으니까. 애초에 월드컵은 자기 조에서 잘해야 됩니다. 32강 제도가 처음 들어왔어요. 그걸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건 말이 안 돼. 뭐 농담하는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? 모르겠어요. 저는 단 한 번도 떨어진다는 생각. 32강은 뭐 그 이상은 좀 어렵더라도 32강은 단 한 번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 타격이 너무 커요. 저한테.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믿었었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와 손흥민 짱짱맨, 김민재 짱짱맨 이게 아니라 우리 조에서 우리가 제일 세니까. 게다가 체코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지. 1차전 보니까 멕시코하고 남아공은 생각보다 못하지.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하겠는데 했죠. 할 정도로 대가리에 총 쏘는 것만 아니라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다는 안 썼어. 근데 이걸 해버릴 줄이야. 상당히 너프된 콘테 감독이라고 생각해요. 콘테도 그래요. 콘테가 왜 토너먼트마다 가면 성적이 안 좋은지 아세요? 가는 리그마다 우승을 한 감독이 왜 토너먼트 성적은 챔피언스리그 8강에 달까? A 플랜이 확실한데 B 플랜에 대처가 안 되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그 팀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토너먼트는 누가 걸릴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상황마다 그때마다 변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교할 거는 아닌데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의 성적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많이 너프 먹은 콘테 같습니다. 용병술이 정말 미쳐야 돼요. 그러니까 굵직하게 하나만 밀고 가려 그러면 그 적재적소의 선수를 잘 배치를 하고 박진선 선수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서 수비를 투입한 거는 골득실을 좀 줄여보겠다는 얘기죠. 마이너스 1인 걸 유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? 축구라는 건 변수가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결과까지 봐야 된다면 경우의 수는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급으로 늘어나거든요. 그런데 그냥 막상 한 점만 덜 먹히면 32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. 아니요, 제가 그때 홍명보 감독 선임된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어요.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홍명보 감독이? 아니 그렇게 욕 처먹고 나가고 이제 명예회복 간신히 하고 있는데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홍명보 감독이? 그랬는데 뭐지? 야 어떻게 수비가 찬스가 생기면 찬스마다가 골 주냐고. 너네 거짓말쟁이야? 새끼. 너무해. 그래서 발언은 최대한 아끼는 게 좋습니다. 선임 과정이 얼마나 별로면 이래. 봐봐. 뭐 앙크님 방패막이로 안 세우는 거라니까. 벌써 방패막인데. 그러니까 방패막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벌써 방패막인데. 지금 협회도 욕을 먹지만 선임되자마자 홍명보 감독님도 이게 뭐냐고. 맞았나 보지 뭐. 그러면 전 진짜 안 할 거라고 믿었었어요. 나 진짜 당황스러웠었어. 아예 홍명보는 아니에요. 홍명보 감독이 이걸 왜 해요? 아니 2002년은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해단식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머물면 돼요. 공항에서 올 게 없잖아, 그죠? 근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해오던 공항 해단식이 없어졌어. 이미 상상은 넘어섰어요.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건 넘어섰어. 아니요, 지금은 후임은 정해지면 안 되죠. 왜냐면 이들의 손에서 후임이 정해지면 안 돼. 일단은 여러분들 협회는 혁신을 하고 그 혁신된 협회가 결정을 해야지. 지금 협회가 누군가를 정한다라는 건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정한다는 거 아니야. 그건 안 돼요. 그건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파 소관에서 그러니까
그거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화가 났을 때가 이제 근래에 좀 큰 문제가 선관위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것도 국민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축협을 맡았던 모든 분들은 아예 축구 관련된 일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. 뭐 이임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디렉터를 하신다든지, 이제 뭐 전북이든 어디든 팀이 있잖아요. 거기서 행정가로 디렉터를 하신다든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. 이게 누군가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. 협회는 일을 잘하라고 존재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홍 감독도 뭐 K리그나 뭐 J리그 더 나가서 동남아 리그까지 감독하시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대보다는 첼시를 좀 더 좋아해요. 축구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 끝없는 무책임함에 너무 화가 나요. 이거는 사실상 그거 아니에요. 물러나셨으니까 감사한 줄 알아라 이거 아니야.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. 너도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첼시에 더 화가 나 있고 한국에는 화가 안 나 있냐 그러는데 난 첼시가 더 좋아.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제껏 수많은 감독들 뭐 마레스카라든지 뭐 투엘 감독이 돌문에서 했던 거, 뭐 PSG에서 했던 거 여러 가 콘테도 봤고 여러 개 봤지만 최악입니다 이건. 대체로 그렇게 하죠.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는 많죠. 근데 시작부터 이래갖고 끝까지 이런 건 처음 봅니다. 아 그래요? 디에슬레틱 기사에 이재명 대통령 떴다고? 요 발언 때문에? 근데 저 솔직히 저는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지금 꾸준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. 선관위 관련돼서 뭐 여당의 힘을 실차 야당의 힘을 실차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뭐 클린스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전부터 벤투 감독 자를 때부터 분개를 안 해서 여기까지 왔나요? 아이고 우리 축협 잘합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왔어? 아니거든.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. 그러니까 만약에 피파에서 제동을 걸지 않는 선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들은 척도 안 하잖아. 어차피 힘이 없거든. 우리가 뭐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뽑기를 해. 뭐 국민 여론에 따라서 뭐 감독이 골리기를 해. 선임 과정이 투명하기를 해. 아무것도 없거든.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월드컵 열받는 포인트가 3개인데 일단 옌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했을 때가 너무 열받았어. 두 번째는 왜 졌는지 모르겠다는 그 인터뷰가 너무 화났고 오늘 것까지 이 3번의 포인트가 다 열받았어요. 뭐 그전 멕시코 지는 건 솔직히 2차전은 뭐 맨날 지는데 뭐. 근데 여러분 그냥 제 예상이니까 이건 뇌피셜이에요. 저는 이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홍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고대 카르텔이 축협에 많고 뭐 이임생 이사도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는 순간 자신의 감독 커리어가 다 스톱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못했다고 봐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그러고 잘했어야죠.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잘했어야지. 그럼.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해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겐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선임 과정을 어떻게든 뒤집으려면 잘했어야죠. 그럼 아니면 어떻게든 거부를 했어야 됐고 모르겠어요. 저는 이런 카르텔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난 거절했을 것 같지만 홍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하지만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. 하지만 잘했어야죠. 이런 이해관계를 자기가 다 챙기고 싶었다면 잘했어야지. 카르텔이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죠. 내가 만약에 이 카르텔에 손을 놓는 순간,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안 들면 카르텔 손을 놓는 거잖아요. 놓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감독 커리어에서 누려왔던 거 모든 걸 다 공격받기 시작할 거거든요. 그잖아요. 원래 카르텔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그 카르텔의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못 놓겠으면 감독이 돼갖고 욕을 먹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었던 거고. 그러니까 축협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뭐 제시마치나 이런 실력주의로 뽑은 게 아니라 본인들 카르텔에 의해서 뽑힌 거 아니야. 이거가 만약에 아닌데 앙크야? 실력으로 뽑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투명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. 뭐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외국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홍명보야. 근데 이걸 뽑았어. 그럼 외국 감독이니까 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? 아니죠. 이걸 뽑는 게 맞죠. 근데 반대잖아요. 그럼 이걸 걸은 이유가
그러니까 이 선임을 위해서 이걸 걸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카르텔인 거죠. 저는 저 말에 패밀리님 말에 한마디 더 코멘트를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. 나는 한국 축구에서 그러니까 그 한국 축구 세력이 있잖아요. 뭐 이임생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았어. 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. 실제로 거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런데 막 빵집까지 찾아와갖고 막 나를 설득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나는 그냥 울산에서 계속 잘하고 싶었는데 안 하겠다는 걸 또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나하고 연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욕먹는 자리인데 가자 하고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. 긴 잠을 못 자면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. 이제 저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도 모르는 게 왜 졌는지도 모른다니까.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왜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. 오답이면 이게 왜 오답을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정답으로 생각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답안지를 보니까 오답이야. 그러면 이게 왜 오답인 내가 이 오답을 왜 골랐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찍은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.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 얘기는 그냥 찍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. 시험 문제를. 그러니까 그동안 수능 쭉 보니까 25번 문제가 다 3번이었어요. 이제껏 계속. 그래서 나는 당연히 3번인 줄 알고 3번을 찍었다.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. 근데 4번이 정답이더라.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? 그럼 공부 안 했단 얘기네 라고 귀결이 될 거 아니에요. 이러면 체코전까지 오해를 받는 거예요. 전 체코전 여전히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체코전도 우연히 준비한 전술이 우연히 먹혀 들어간 거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전 체코전 준비 잘했다고 생각해요. 여전히. 일본 축구하고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 뭔가요? 일본 축구는 예측을 해보려고 든다라는 거예요. 축구는 예측이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최소한으로 변수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건데 한국 축구는 변수에 기대입니다.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길 바라고 김민재 같은 선수가 나오길 바래요.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. 그리고 감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. 울산에서 그래도 곧잘 했잖아.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.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축구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고 한국 축구는 운에 기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